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어릴 때 들었던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으신가요? 칭찬이요? 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 칭찬을 몇 개 많이 들었는데, 예. 저는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네. 좀 그림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막 주고 하면 네. 제가 그 책을 하도 읽고 하면서 그걸 외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억력 좋을 때니까. 네,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 이제 어디 버스 타고 가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거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제가 막 그걸 외워가지고 얘기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신기하면서 되게. 너무 귀엽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되게 큰 칭찬이었고. 네. 또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그 수학 시간이었는데 산수였죠. 예. 선생님이 무슨 이 도형을 이렇게 어느 면에서 보고 그리느냐에 네. 따라서 그걸 그려보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네. 선생님 칠판에다 그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그거 좀 그림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처음에는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하다가 네. 이게 진짜 잘못됐던 거예요. 제가 맞았던 거예요. 네, 학생이 밝혀냈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서 저를 정말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 또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제가 막 너무 그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네. 야, 수학 시간만 되면 산수 시간만 되면 열심히 해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의 칭찬이 굉장히 그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네.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예. 3학년 때 들었던 칭찬이 지금 생각해도 막 벅차신 게 느껴지네요. 그때 제가 듣기에도 너무 과분한 칭찬을 막 해주셔가지고 네. 반 애들 앞에서 되게 막 뿌듯하면서도 내가 산수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좋죠. 선생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떤 칭찬, 기억나는 칭찬이 있으셨나요? 저는 받은 게 없으신가요? 예쁘다. 아니, 귀엽다. 날씬하다. 실제 받았던, 그냥 내가 본인이 받았으면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그렇게 해주셨죠. 학교가 좀 물이 안 좋았다면서? 아니, 이렇게, 자기 칭찬은 네. 그렇게 막 침찍이면서 하더니 남이 칭찬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칭찬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럼 예쁘다, 귀엽다, 내가 기억에 남는다는데. 왜? 예. 시비 거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참,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힘을 주죠. 또 어떤 일은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또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정 중독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어느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싱글 여성입니다. 꽤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말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옮겼어요. 모자랄 것 없어 보이지만 저는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힘든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칭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언제나 이불 정리나 청소 같은 작은 일로 크게 혼을 내시며 늘 제게 뭔가 부족한 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2년을 함께한 담임선생님은 제 일기에 매일 2쪽씩 답장을 써주시며 제게 사랑을 주셨죠. 그 뒤로 저는 늘 선생님 또는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들이 저에게 큰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고 입맛이 없고 제가 평범한 사람 같아서 초조해집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으면 뿌리부터 흔들려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할까요? 네, 좀 신기하죠. 이렇게 어엿한 30대가 되고 있고 또 힘과 지위나 부를 가진 자가 되었어도 아직도 어렸을 적 나를 혼내던 그 부모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무시했던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노력을 고백하면서 뭐 엉엉 울거나 또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드러내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의젓해 보이는 어른의 마음 안에도 그 칭찬받고 싶었으나 못 받았던 그 어린아이가 아직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네. 제가 언젠가 제 남편한테 농담으로 너무 못생겼다고 그랬거든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잊어버렸는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자기를 못생겼다고 하니까 밖에 나갈 때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서 나 이렇게 못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뭐 그러면서 기가 많이 죽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농담인 것도 같았지만 진짜예요? 그래,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난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아마 근데 다행히 뭐. 그때 제 마음은, 예. 그게 내가 이렇게 좀 풀죽은 모습을 더 과장해서 보여주면서 네. 아내가 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내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뭐 아니, 뭐, 그냥 저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 그런 건 생각하지만 있을지 또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좀 마음에 그래도 뭐 이게 회개함을 좀 심어주려고 예. 그랬던 건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를 파에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파에톤이 뭐예요? 파에톤. 예. 이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그리스 신화에 아폴론 이전의 태양신인 헬리오스의 아들인 파에톤이 있었습니다. 파에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생각하며 이를 자랑으로 삼았으나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네가 무슨 태양신의 아들이야 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라는 놀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인 헬리오스를 찾아가 진정 헬리오스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말에 태양신의 마차를 한 번만 몰아보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헬리오스는 파이톤이 태양 마차를 몰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도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을 맡겼으니까 네 마리 말이 이끄는 태양 마차는 파이톤의 통제를 벗어나 불상사가 일어났겠죠. 고삐가 풀린 듯 하늘 위로 치솟아 제멋대로 날뛴 태양마차는 그 열기로 강과 바다까지 말라버리게 될 지경에 놓입니다. 제우스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파이톤에게 번개를 내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이었던 헬리오스의 자격을 빼앗고 대신에 아폴론에게 그 지위를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게 이 파에톤이 자기가 아버지의 인정을 잘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뭔가 좀 더 과장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네. 사고 친 거네요. 예, 보란 듯이 나를 봐라.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러면서 무모한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 결국 자기는 죽고 자기 아버지마저 태양신의 자격을 빼앗긴 거죠. 네. 그 일반적으로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는 성장에 좋은 동기가 됩니다. 특히 재능과 장점이 많은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치면 충분히 훌륭한 자신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그만큼 자신감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하지만 인정 욕구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성취하거나 한 번 인정받았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성취나 인정을 위해 달려야죠. 그렇죠. 이게 끝이 나면 참 좋은, 없죠. 끝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맞아요. 그 인정을 또 받아야 내가 예. 자신감을 얻고 예. 만족감이 채워지니까 또 예. 받아야 되고 또 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더 높은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맞아요. 이게 하나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인정받았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성취나 인정을 위해서 달려야 하니까요. 왜 인정 욕구는 만족을 모르는 걸까요? 인정 욕구의 뿌리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으며 인정 욕구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인정 욕구는 어떤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발달하는 것이며 또 정말 폭주기관차 같이 그들의 인정 욕구는 멈출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인수, 이무석 공저로 출판된 누구의 인정도 아닌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정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궁금한 것이 인정 욕구가 높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책에서는 먼저 성공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성취한 만큼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네. 뭐 많은 돈을 벌거나 또 유명 대학을 가거나 1등을 하거나 또 모두 눈에 보이는 성취가 높을수록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종 욕구가 강할수록 외적 성취도 높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상관없죠.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또 다른 성공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만큼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거다. 가진 게 좀 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또 자신에게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또 행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성공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종 욕구와의 상관관계는 좀 달라집니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그걸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공해서 무엇을 행복하려고. 원할까? 맞아요. 예,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성공만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전에 이제 어떤 아빠가 딸 아이를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간 딸 아이를 픽업하러 갔는데 네. 가서 딸 아이를 데려오는데 딸 아이가 오면서 차에서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네. 그래서 아빠가 그때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게 뭐냐? 예. 잘 산다는 게 그 집이 정말 집이 크고 뭐 집에 살림살이가 많고 이런 거는 잘 산다기보다는 집이 부자야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 돈이 그치? 많아인 거죠. 잘 사는 곳은 행복하게 가족끼리 좀 돈이 없어도 화목하고 그게 잘 사는 거지 꼭 집이 부자여야만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줬다는 예. 말이 있는데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성공이 꼭 뭐 어떤 성취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 마지막이 좀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맞아요. 좋은 대학 갔지만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너무 못 쫓아가니까. 예,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부부 불화나 이혼이나 또 자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왜 시골에서 공부 제일 잘했는데 네. 막상 좋은 데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막 밑에서 돌고 그죠? 못하는 축에 들고 그러면 되게 막 상실감이 커지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들었던 행복에 대한 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홍진경 씨 있잖아요. 홍진영이 누구죠? 그 방송인 홍진경. 예. 그분이 말했던 건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행복이란 밤에 잘 때 머릿속에 어떤 거리낌이 없는 상태. 예,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렇죠.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개운하게 잘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했는데 전 너무 공감했거든요. 네.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잘 때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아, 그렇죠. 부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네. 대통령 시켜주신다면 아, 저는 있는 돈 갖다가 주고 제발 저 좀 빼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상진이 부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인정 욕구가 외적인 성취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어떤 때 인정 욕구가 행복을 방해할까요? 네, 인정 욕구가 문제되는 지점은 인정받기 위해서, 즉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내 욕구를 계속 희생할 때죠. 예를 들면 나는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데 부장님이 굉장히 매운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때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배탈이 나더라도 계속 매운 짬뽕을 먹겠다면 이거는 병적인 거죠. 그렇네요. 예,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죠. 네. 만약 상사가 짬뽕을 먹자고 할 때 부장님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저는 그냥 우동 먹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건 건강한 거죠. 인정받고자 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막 너무 무리해서 네.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너무 하다가 몸에 탈이 난다든가. 네. 예, 또 아니면 너무 번아웃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적당히 사역할 때도. 다른 사람을 맞춰주는 건 중요하지만 나 욕구를 지나치게 누르면 이게 언젠가는 튀어오르는 거죠. 예. 그 이인수 정신과 전문의는 자기 욕구를 희생하지 않는 수준까지의 인정 욕구는 건강한데 그 이상이면 좀 병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희생하고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태에 이른 것을 그 책에서 인정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네. 한국에서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상사한테 그렇죠. 내 의견 잘 얘기, 보이려고. 의견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힘든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막 지나치게 희생하고 싫은데 좋다고 하고 막 딸랑딸랑 이렇게 하다 네. 보면 야 그게 인정 중독이 되겠네요. 인정받기 그렇죠. 위한 거라면.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내가 좀 더 오버하고 네. 더해서 그냥 그 인정이 뭐 받으면 좋은데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받아야 되잖아요. 기대치가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인정받을 때 행복하긴 하죠.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나로서 인정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나를 감추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또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남에게 비춰서 그걸 인정받았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내가 아닌 모습을 하루 종일 인정을 받은 거예요. 힘들죠. 그러면 하루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막 진이 빠지고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만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겉으로 경우 보니. 예. 저 연예인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네 예, 진짜 연예인들은 다 겉모습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포장이니까. 네, 너무 화려하고 네. 너무 좀 어떤 좀 의도된 모습을 보여지죠.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네.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 나하고 실제 나와 보여진 나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여자들 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성형수술하거나 이런 것도 좀 인정 중독 아닌가요? 그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 화장빨로 인정받은 사람은 화장을 안 했을 때 남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본인이 너무 좀. 네. 그렇구나. 그때 너무 불행한 거죠. 맞아요. 그렇게 외모도 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인정받기도 어렵거니와 또 누군가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직업이나 키나 뭐 수입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조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나의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나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선 그 자존감 문제의 원인을 바꾸지 않고 너무 인정에만 매달리면 계속 나를 희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짜 나의 욕구는 계속 또 소외되고요. 그러면 많은 경우 막 속으로는 울분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결국 그 분노를 억압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네. 또 되게 몸에 여러 질환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뭐 우울증이 온다거나 또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맞아요. 좀 겉보기에 너무 매달려야 되니까 네. 속으로는 좀 막 골마가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제 인정에 매달리는 한편 또한 남들의 인정을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너 예뻐, 너 훌륭해, 네. 지금 충분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또 인정을 바라게 되고 그 마음 상태가 행복하지 않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SNS 같은데 네. 고급 차 몰고 다니면서 네.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 돈은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막 그 명품에 좋은 차에 막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쌓여가면서 이거보다는 또 좀 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더 인정받으니까 네. 끝없는 그 어떤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상 그렇게 자랑에 목매는 사람들 보면 뭐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실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분노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해서 그렇게. 예.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망치면 자신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그들은 실패 또는 외부의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을 겪으면 바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내가 무가치한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긍정적 반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을 겪을 때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있겠지만 무가치감과 불안이 인정 욕구의 근간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인정 욕구는 내가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 결코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하긴 어렵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밉고 부족한 사람인지 나 혼자 구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면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상대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당신은 가치가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줄 때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나를 아주 건강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거죠. 예.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맨 얼굴로 만났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화장하고 또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덜 꾸미고 화장도 덜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아예 뭐 맨 얼굴에 뭐 자다 일어나서 네. 부시시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쁘다고 생각해 주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는 경험이 생겼었거든요. 예, 그런 필요가 서로에게 서로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거울 역할은 배우자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변에서 찾을 수 없으면 정신분석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나 또 친구, 또 정신과 전문의 같은 분들로부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을 자주 해야 정말 인정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죠? 네,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선해지거나 변한 후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귀한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하고 뭔가 부적절하고 사랑스럽지 않고 모자라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그것이 줄어들게 되겠죠? 나로서 갖는 다양한 감정과 욕구도 그냥 괜찮다, 그것이 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편안함이죠? 나 자신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굳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내가 편하고 일이 만족스럽고 때로는 내가 자랑스럽다면 굳이 타인이 내 가치를 확인해 주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이 부르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